미국의 한 물류업체는 배송트럭의 좌회전을 금지시켜 5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좌회전을 위해 멈춰서 대기하는 게 배송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며 우회전 우선 경로를 채택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하네요. 심지어 좌회전을 금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좌회전을 하는 기사들에게 누구인가? 트럭에서 자주 내려야 해서 에어컨이 의미가 없다는 핑계로 차량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5억 달러라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분명 효율적이었던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교통난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까? 그래서 저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한 후 좌회전으로만 가기 대 우회전만으로 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 돌기 코스부터 배송 시뮬레이션, 그리고 극단적인 소용돌이 나선 코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며 우회전 주행이 연비에 효율적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컨텐츠는 제 차가 아닌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내에서 연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가 되게 부드럽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엔진이 1.6 터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한 주행을 예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번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틀 동안 이 차량을 이용해야 했고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민족입니다. 최대 48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으며 인터넷 약정 교체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정수기 또는 핸드폰 유심기 변 등 최대 30만원까지 필요하신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요금제 설계로 통신비 절감을 도와드린다고 하며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인터넷을 바꿀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사분들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도착한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이 커다란 올림픽공원을 좌회전으로 한 바퀴, 우회전으로 한 바퀴를 돌아볼 거예요. 먼저 시작한 코스는 좌회전 한 바퀴였습니다. 초기화하고 저도 사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벌써부터 좌회전 차선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좌회전 차선이 졸라 빡세네. 첫 번째 좌회전부터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위해 꽤 먼 거리에서부터 줄을 서야 했고 중간에 끼워달라는 차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좌회전에서 이렇게 오래 공회전을 하는 줄 몰랐네요. 연비는 점점 떨어져가고. 드디어 좌회전시로 떨어졌고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신호를 받고 나서야 좌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풍이 예뻤던 강동대로를 쭉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교통이 원활했던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2.4km 오는데 8분 걸렸습니다. 이제 반바퀴 돌았는데 연비가 14.5? 기대 이상의 연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올림픽공원 주변은 교통이 원활한 편이었고 큰 정체 없이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여기도 좌회전 차선에 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이번 좌회전은 빨리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도 꽤 준수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마지막 직선인 위례성대로를 끝으로 네 번째 좌회전을 맞이했는데요. 마지막 좌회전입니다.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또 3분의 대기 시간 끝에 저는 좌회전을 통과할 수 있었고 좌회전 주행의 결과는 대략 5.1km에 시간은 18분 정도 걸렸고요. 연비는 12.8. 마지막 좌회전에서 연비가 1.5 정도 깎여버렸지만 생각보다 준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오토스탑 기능은 연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다시 세팅하고 ISG를 끄고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토스탑을 끈 채로 다시 한번 돌았고 그 결과는 연비는 확실히 떨어진 게 보이고요. 신호에 덜 걸려서 오히려 더 빨리 도착했음에도 연비는 제법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회전을 돌아볼 겁니다. 유턴을 해서 좌회전 시작의 반대편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회전의 장점은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출발부터 신호 없이 회전을 하니까 벌써부터 쾌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속도 조절만 잘 해서 가면 완전 정차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해요. 쾌적해. 신호 안 기다려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직진 신호만 잘 걸리면 이거는 무한으로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회전 주행과는 체감이 완전 달랐습니다. 신호에 안 걸리는 것만으로도 아예 다른 도로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아주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회전을 돌고 나니 금방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스탑! 당연히 좌회전 주행보다 효율적인 주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는 0.2km, 시간은 7분, 연비는 1.3km/L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토스탑을 끄고 주행 결과도 비교해봤는데요. 우회전 주행 시에는 확실히 오토스탑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총 12개의 신호등을 통과하게 되고 우회전을 할 때는 모서리의 신호등을 제거한 8개의 신호등만 통과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좌회전 신호 같은 경우 직진 신호보다 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신호를 받는 데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가 조금 더 많은 곳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남 한가운데 있는 주거단지인데요. 올림픽공원 주변보다 도로는 좁은 반면에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이라 우회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차가 많아지니까 여기서도 과연 효과를 볼까요? 솔직히 조금은 의문입니다. 이렇게 또 좌회전 차선에 막힐 때도 있네요. 차로가 적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눈치 빠르게 직진이 원활한 도로를 미리 타야 돼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첫 번째 좌회전 신호를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분의 시간이 걸렸고 이동한 거리는 300m였습니다. 여기는 또 학교 근처라서 30km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느린 저속에서 연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의도하고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좌회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행 정보를 보니 5분 동안 900m를 왔더라고요. 여기 내가 저번에 왔었던 그 도로구나. 와, 힐링되는 도로. 하지만 이 힐링되는 도로 역시 좌회전 신호를 만나고 나서는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3분의 시간이 지나서야 좌회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좌회전입니다. 이제 이 지겨운 한 바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좌회전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걸렸어 또. 3분의 대기 시간 끝에 좌회전을 했고 그 결과는 여기까지 오는데 2.1km 나왔고 14분 동안 6.5km/L의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올림픽공원보다 3km 짧은 거리였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턴을 해서 우회전 한 바퀴를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역에서도 우회전에 효과가 있을지. 버스가 멈췄어요. 우회전 도로 역시 변수가 다양했습니다. 돌발적으로 발견되는 정차 차량과 다른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 등 은근 장애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회전을 하려면 할수록 복잡도가 좀 높아져요. 우행 신호들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버스는 또 멈추겠죠. 변수가 많긴 했지만 우회전보다는 확실히 수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우회전이 멈춰있네요. 보행자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올림픽공원보다는 우회전에서 자주 정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좌회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6분의 주행시간과 10.5km의 연비가 나왔는데 이는 좌회전 한 바퀴와 엄청난 차이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운전에서 우회전의 효과를 알아볼 건데요. 저는 강남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배송 시뮬레이션 코스를 만들고 한 번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한 번은 P턴을 이용해 운전 후 주행 정보를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첫 번째 코스를 출발합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을 모두 하는 일상적인 운전인 만큼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첫 번째 배송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스는 몸풀기 정도였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5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고 5.3km/L의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P턴 주행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다음날 비슷한 시간대에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직진 신호를 통과 후 바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지만 좁은 우회전길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편들이라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지나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가리가 조금 큰 P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근데 골목길의 압박이 빡세죠. 점심시간대라 사람이 많아. 골목길을 빠져나와서 직진 신호 이후로는 전날 코스와 같았습니다. 6분 걸렸고 연비 9.1이 나왔네요. 실수로 거리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시간 차이는 1분에다가 꽤 큰 연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코스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코스는 아쉽게도 의미 없는 뻘짓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신호등이 있어야 우회전과 비교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는 좌회전도 골목길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구간이더라고요. 의외였던 것은 P턴 거리가 더 길었는데 시간은 더 빨랐다는 점이었네요. 하지만 세 번째 코스는 과연 우회전만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코스는 그냥 좌회전을 한다면 한 번의 좌회전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을 거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고 3.7km, 시간은 21분 걸렸고요. 연비 2.2km/L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전으로만 간다면 P턴을 2번이나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저는 P턴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P턴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P턴만 무사히 돌면 목적지에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웬일로 길 따라 잘 간다고 했더니 어김없이 이상한 턴을 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턴을 병신턴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번 건 좀 많이 조졌는데요. 27분 걸렸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거리와 시간차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연비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네 번째 코스입니다. 이곳은 좌회전 구간이 한 군데였지만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꽤 심한 곳이었어요. 5.5km 28분 걸렸고 연비 7.1km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주행은 신호도 잘 받았고 정체 구간도 생각보다 없어서 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P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우회전을 잘 했을까요? P턴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때와 다르게 꽤 오랜 차량 정체를 겪어야 했는데 뭔 사고 났어? 왜 또 빨간불이야? 여기 도착. 이번 P턴 주행에서는 정체 구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거리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간과 연비를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코스는 정체 도로에서 한 번의 좌회전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유주행은 신호를 잘 받아서 무난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 6.4km에 32분이 걸렸어요. 자유주행 연비는 7.4km/L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상망측한 P턴을 돌고 난 후에 최종 결과는 거리가 9.9km 나왔고 시간은 44분.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해본 P턴 주행은 자유주행 대비 거리와 시간은 늘어났지만 확실히 연비 효율은 좋았던 것 같네요. 만약 실제로 훈련을 받고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거리와 시간까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점에서 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명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하고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도 훨씬 많이 필요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을 했더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컨텐츠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만큼의 자원을 쓸 수 없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완성도 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컨텐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다가 소용돌이를 그리며 배송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고 좌회전으로 한 번 그리고 우회전으로 한 번을 직접 돌아 두 개의 나선을 네이버 지도에 그려볼 겁니다. 그렇게 나선을 다 돌고 나면 시간과 연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출발지는 매봉터널 사거리입니다. 오토스탑은 끈 채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돌 수 있으려나?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제가 주행한 남부 순환로는 1.9km 정도였는데 8분이 지나서야 영동대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동대로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삼성역 부근은 공사 구조물들까지 더해져 거의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또 못 지나갔어. 이거 오늘 그릴 수는 있는 거야 이거? 점점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와우, 단풍 예쁘다. 여기는 학동로입니다. 청담동이 있는 데고 두 번의 좌회전을 거쳐 5km를 이동했고 21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비 7.8km/L에서 알 수 있듯이 인내의 운전이 필요한 구간이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우회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까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회전도 이런 번잡한 도로에서는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직진차가 막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우회전 도로를 타려고 하니까 신호가 이렇게 막고 있죠. 또 버스야. 우회전이 쉽지가 않아. 저는 사실 우회전 주행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좌회전 주행보다 신경 쓸 게 많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최근 했던 컨텐츠 중에 제일 스트레스가 좀 심한 미치겠네. 앞으로 가질 않아. 살려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회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죠? 왜 안 가는 건데 진짜. 결국 좌회전 신호대기와 거의 비슷한 3분의 시간이 흘러서 우회전을 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가 5km 주행이었습니다. 코스가 다르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는 우회전 쪽 연비 효과를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여기는 좌회전 우회전이 문제가 아니네. 차가 이렇게 많아. 이곳은 제가 지날 때마다 거의 매번 정체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로 규모에 비해 교통량이 너무 많은 데다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 차량이 뒤섞이면서 환장의 하모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안쪽 코스로 들어가는 나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강남대로는 그나마 정체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구 도곡로로 들어왔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뱅뱅사거리를 통과하면서 11km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회전 차량도 역시 순조롭게 우회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버스는 또 멈추고 횡단보도 안 걸리고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가능한. 또 말이 안 나온다. 입이 꼬이는 거 보니까 피로가 크게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삼성로. 하지만 삼성로에 들어선 순간 어마어마한 정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삼성로에서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던 거야. 우회전합시다. 하지만 보행자가 너무 많죠.
진짜 역대급으로 피곤하다 이거. 마음 같아서는 사람 여러 명 써가지고 한 번에 돌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채널이 성장해서 그렇게 돌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뱅뱅사거리에 다 도착했고 이제 11km 정도 왔네요. 공교롭게도 11km 되는 지점에서 두 차는 같은 도로를 교차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연비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새로운 안쪽 나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건물들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강남을 다녀보니까 새롭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정체가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이 조심해야 돼 진짜. 무슨 말하자마자 정체가 또 이렇게 심하게 되니. 오줌 마려울까봐 물도 못 마시겠고 미치겠네. 드디어 봉은사로를 통과했다. 봉은사로 통과하는 데만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연비도 지금 이제 6점대로 내려왔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이렇게 따라가면은 막 그릴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서울을 내가 너무 얕봤어. 그리고 문제는 이거 우회전 이거 어떻게 해? 우측에 정차가 너무 많아. 이건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거 보면은 멋집니다. 기둥 전광판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이번에도 우회전 깔끔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쪽 도로가 지옥이었거든요. 진짜 뭔가 좀 교통순환이 좀 이상해요 저기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능 날이네요. 수능을 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수능 점수는 일단 노코멘트. 학동로를 이제 벗어납니다. 학동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영동대로가 나오는데 저는 남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이 도로의 풍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잠깐 중간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차 모두 목적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고 우회전 주행은 연비 차이를 꽤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경로 모두 정체가 심해서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더라고요. 왜 내가 기획한 컨텐츠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더 힘든 걸까? 역삼로를 통과했고 이제 나선의 마지막을 긋습니다. 도착! 이렇게 좌회전 주행은 남은 거리를 큰 이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주행은 뭔가 막아낀 듯 했는데요. 이거 왜 이래? 진짜 왜 옆에 놔두고 운전을. 노깜빡이 레이에 습격을 받고. 저건 또 뭐야? 개인 택시 조합장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너는 왜 카카오와의 상생협약 핑계로 조합원들을 노예로 넘기고. 개인 택시 조합원 빙의도 됐다가 마지막으로 길 잘못 들기까지 완벽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나선은 처음 직선 코스 때문에 거리가 조금 늘어났지만 시간과 연비 면에서 꽤 효율적인 주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주행한 결과를 네이버 지도에 넣어봤는데 우회전 주행이 좀 킹받더라고요. 오늘 콘텐츠로 미국 물류회사의 우회전 주행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도입한다면 정말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리고 이번 콘텐츠를 찍느라 이틀 동안 10시간 정도 강남구도로에 갇혀있어 봤는데요. 예수님 부처님도 운전하다가 쌍욕받지 않을까.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